남편 차 블랙박스, 불륜 3시간 대화 통째로 녹음. 여보, 당신 차 블랙박스요. 3시간 28분짜리 녹음 파일이 있던데요. 자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다음엔 제주도 가자. 이게 다 뭐예요? 그리고 이 여자 목소리는 누구고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 차량 정비소 맡기려다가 우연히 확인하게 된 블랙박스 파일, 그 안에 담긴 3시간 28분간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소 차 안 풍경, 블랙박스 존재 확인. 저는 43살 전업주부 강민아입니다. 남편 오승현과 결혼한 지 17년째,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외국계 회사 이사로 일하고 있고 회사에서 제공한 검은색 제네시스를 몰고 다녔죠. 최신형 차량이라 블랙박스도 최신 기종으로 장착되어 있었어요. 그날은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오늘 차 정비소에 맡겨야 해. 정기 점검식이라서.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맡길까? 응, 고마워. 열쇠 여기 둘게. 오후 2시쯤 맡기면 될 거야. 남편은 회사 근처 정비소 연락처를 적어주고 출근했어요. 저는 점심 먹고 차를 정비소에 맡기기로 했죠. 오후 1시쯤 저는 남편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니 남편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쓰는 향수와 방향제 냄새가 섞인 익숙한 향이었죠. 시동을 걸려는데 대시보드에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블랙박스 메모리 부족. 메모리가 부족하네. 저는 블랙박스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설정 메뉴가 떴어요. 저장 용량 98% 사용 중. 거의 가득 찬 상태였어요. 정비소 가기 전에 좀 지워야겠네. 저는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을 삭제하려고요. 파일 목록이 나타났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최근 파일들을 보니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 녹화 파일들이었어요. 10분, 15분, 20분짜리 짧은 파일들이었죠. 그런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2024억 1118만 1423 3시간 28분. 3시간 28분짜리 파일이라니. 뭐지 이게? 11월 18일은 일주일 전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골프 간다고 나갔던 날이었죠. 골프 가는 길 녹화됐나? 하지만 이상했어요. 골프장 가는데 3시간 28분이나 걸릴 일이 없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내가 이상 징후 포착. 저는 그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려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여기서 보지 말고 집에서 봐야겠다. 정비소 가는 시간도 있고 혹시 긴 영상이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저는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어요. 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 가서 집엔 저 혼자였죠. 노트북을 켜고 SD카드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뜨더군요. 3시간 28분짜리 영상 파일이었어요. 뭐가 찍혔을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나타났어요. 주차장이었어요. 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죠. 어디지 여기? 주변을 보니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5분쯤 지나자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골프 가는 거였나? 하지만 남편 옆에 누군가 더 탔어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흰색 니트를 입은 여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젊어 보였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여자가 대화를 나눴어요. 블랙박스의 음성도 녹음되고 있었죠. 오빠, 오늘 어디 가요? 바다 보러 갈까? 날씨도 좋고. 좋아요. 오빠랑 드라이브 오랜만이에요. 오빠? 오빠라고? 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남편이 시동을 걸었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모님은 뭐 한대요? 집에 있을 거야. 아이들이랑. 오빠 나중에 우리 여행 가면 좋겠어요. 그러게. 제주도나 갈까? 와, 제주도. 좋아요. 두 사람은 편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마치 연인처럼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블랙박스 영상 음성 확인. 저는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서해안 방향이었죠. 오빠 음악 틀어요. 여자가 남편 휴대폰을 만졌어요.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왔죠. 잔잔한 발라드였어요. 이 노래 좋아요. 나도 좋아해. 오빠 취향이 저랑 잘 맞아요. 그러게. 두 사람은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오빠 배고파요. 휴게소 들를까? 네. 차는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주차하고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블랙박스는 계속 녹화 중이었죠. 약 30분 후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커피와 간식을 들고요. 오빠 이거 맛있어요. 먹어봐요. 여자가 남편 입에 뭔가를 넣어줬어요. 맛있네. 제가 골라준 거예요. 맛있죠? 응, 고마워. 두 사람은 다정하게 간식을 나눠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저 여자는 대체 누구야?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더 달렸을까요? 차는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와, 바다다. 여자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예쁘지? 네. 오빠 사진 찍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에는 주차된 차 풍경만 보였어요. 하지만 음성은 계속 녹음되고 있었죠. 멀리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여기서 찍어요. 알았어, 잠깐만.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예쁘게 나왔어요? 응, 이쁘게 나왔어. 오빠도 찍어줄게요. 여기 서봐요. 한참 사진을 찍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여자가 남편에게 기댔어요. 오빠, 오늘 너무 행복해요. 나도. 오빠랑 계속 이렇게 있고 싶어요. 나도 그래. 사랑해요, 오빠. 나도 사랑해.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사랑한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3시간 통째 녹음 충격.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대화를 나눴어요. 오빠, 우리 언제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기회 보고 있어. 사모님한테 들키지 않게 해야 하는데.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 믿어요. 고마워. 오빠, 나 오빠 만난 게 제일 잘한 일 같아요. 나도 그래. 처음 봤을 때부터 오빠한테 끌렸어요. 그래? 네. 오빠 눈빛이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계속 들으며 속이 뒤틀렸어요.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도 들렀어요.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눴죠. 오빠 이거 마셔봐요. 제가 시킨 거예요. 뭔데? 비밀이에요. 마셔보면 알아요. 맛있네. 제 취향 알죠? 오빠 좋아할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정말 연인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차는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나도. 다음엔 언제 만나요? 다음 주쯤? 좋아요. 기다릴게요. 미안해. 자주 못 만나서. 괜찮아요. 오빠 사정이 그런 거 알아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저 오빠 사랑하니까요. 나도 사랑해. 또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영상은 아까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내려. 네. 오빠 조심히 들어가요. 응. 너도. 여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창문을 두드렸죠. 남편이 창문을 내렸어요.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들어가. 네. 문자할게요. 여자가 손을 흔들며 멀어졌어요. 남편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었죠. 휴.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3시간 28분간의 드라이브 데이트였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과 불륜녀의 은밀한 대화 내용 노출.
저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꼼꼼하게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14시 23분 차에 탑승. 오빠라고 호칭 사용. 14시 35분 제주도 여행 가자 대화. 15시 20분 휴게소 스킨십 먹여주기. 16시 45분 바닷가 도착 사진 촬영. 17시 10분 차 안에서 사랑의 고백. 17시 55분 사모님한테 들키지 않게 발언. 모든 것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첫째, 이 여자는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회사 동료는 아닌 것 같았죠. 둘째, 두 사람은 이미 오래 만난 사이 같았어요. 너무 편해 보였거든요. 셋째,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넷째, 저를 의식하고 조심하고 있었어요. 사모님한테 들키지 않게라는 말에서 확인했죠. 다섯째,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여러 번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기댔어요. 대체 저 여자는 누구지? 목소리를 다시 떠올려 봤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남편 회사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일까요? 저는 남편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휴대폰을 절대 안 보여줬죠. 비밀번호도 바꿨고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남편 노트북이요. 남편은 집에 노트북을 두고 다녔어요. 회사 노트북을 따로 쓰니까요. 저는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려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주 쓰는 비밀번호를요. 923. 남편 생일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저는 메신저부터 확인했어요. 카카오톡이었죠. 대화 목록이 떴어요. 그리고 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지우. 최근 대화가 오늘 아침이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열었습니다. 오빠 잘 도착했어요? 응, 지금 회사야. 오늘도 일 많아요? 응, 좀 바빠. 힘내요. 오빠 화이팅. 고마워. 오빠 보고 싶어요. 나도.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한번 봐볼게. 가족들한테 핑계 대야 해서. 알았어요.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또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과거 대화를 올려봤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최소 6개월 이상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아내 분노와 혼란. 저는 대화 내용을 계속 읽었어요. 오빠, 오늘 입은 셔츠 멋있었어요. 그래? 이거 아내가 사준 건데. 사모님 안목이 좋으시네요. 너도 옷 잘 입잖아. 오빠가 봐줘서 그래요. 다음에 옷 사러 갈까? 좋아요. 오빠랑 쇼핑 가고 싶었어요. 쇼핑까지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더 과거로 올라가 봤습니다. 오빠, 오늘 처음 만났는데 너무 떨렸어요. 나도. 진짜로 만나니까 신기하네. 사진보다 실물이 더 멋있으세요. 너도 사진보다 예쁘다. 감사해요. 오빠 목소리도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자. 네. 꼭이요. 처음 만났는데라는 말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짐작이 갔어요. 아마 온라인에서 먼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난 거죠.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대화 내용 중에는 사진도 많았어요. 한지우라는 여자가 보낸 사진들이었죠. 카페에서 찍은 셀카, 옷 입은 사진, 음식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바닷가에서. 바로 블랙박스에 찍혔던 그 바닷가였어요. 저는 사진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총 289장의 스크린샷이 나왔습니다. 모두 저장하고 USB에 백업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퇴근한 거였어요.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끄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차 정비 잘 맡겼어? 응. 고마워. 저녁 뭐 먹지? 아직 안 했어.
그럼 배달시킬까? 알아서 해.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남편이 눈치챘는지 물어봤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표정이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래. 그래? 그럼 쉬어. 내가 저녁 시킬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휴대폰으로 치킨을 주문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증거 확보 및 복사.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죠. 6개월 이상. 6개월 동안 나를 속였어.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다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만 편집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라고 말하는 부분, 사모님한테 들키지 않게 말하는 부분, 제주도 여행 가자 계획하는 부분, 스킨십 하는 부분, 각 장면을 따로 저장했어요. 그 다음 노트북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모두 PDF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289장의 스크린샷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요. 사진들도 모두 저장했어요. 그리고 문서 파일을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남편 오승연의 불륜 증거. 블랙박스 영상 3시간 28분 -2024.11 18. 여자와 드라이브 데이트. 서로 사랑의 고백. 제주도 여행 계획. 불륜 사실인지 사모님한테 들키지 않게. 메신저 대화 내용. 한지우와의 대화 6개월 이상. 일상적인 연락. 데이트 약속. 애정 표현. 사진 증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데이트 장소 사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USB 3개에 각각 백업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가지고 하나는 친정에 맡기고 하나는 은행 금고에 보관하기로 했어요. 다음 단계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이틀 후로요. 남편과 불륜녀 민망당황. 상담 당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소송에서 100% 승소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이네요. 3시간 넘게 녹음된 것도 그렇고 내용도 명확하고요. 최소 1억 원은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억이요? 네. 17년 혼인 기간, 명백한 불륜 증거, 그리고 상대방이 고위직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상대 여성한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그 여자한테도요? 네. 불륜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3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후 남편과 한지우에게 각각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손에 소장을 들고 있었어요. 보면 알잖아요. 이혼 소장이요. 왜 갑자기 이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요. 당신이 바람 피운 거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한지우. 이 이름 아시죠? 블랙박스 다 봤어요. 3시간 28분짜리 영상. 그리고 메신저 대화도 다 봤고요. 남편은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차 정비소 맡기려다가 우연히 발견했죠. 블랙박스 메모리가 꽉 찼길래 파일 확인했더니 당신이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는 영상이 통째로 녹화되어 있더라고요. 여보, 사랑해라며? 서로 사랑한다고 했죠? 제주도 여행도 가기로 했고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6개월 이상을 나를 속였잖아요.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으면 3시간 넘게 드라이브 데이트를 해요?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서 남편과 한지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영상 속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 여자한테도 소장 보냈어요.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했고요. 뭐? 당신한테는 1억 청구했어요. 변호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제발 뭐요? 용서해달라고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17년 동안 매일 줬어요. 근데 당신이 배신했잖아요. 아내의 단호한 대응과 가족 보호. 그날 이후 저는 단호했어요. 남편은 집에서 쫓겨났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남았죠. 아이들에게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미 고등학생, 중학생이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 그래서 엄마랑 이혼하기로 했어. 아들이 울었어요. 아빠가 정말 그랬어요? 응. 엄마가 증거도 다 확인했어. 딸도 울었죠.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도 힘들어. 하지만 우리는 잘 살아야 해. 알았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 후 1차 조정이 있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어요. 위자료를 6천만 원으로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돼요. 1억 받을 거예요. 하지만 1억은 너무. 증거가 명확한데 뭐가 너무해요? 3시간 넘는 영상에 6개월치 대화 내용까지 있는데요.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으로 갔습니다. 재판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메신저 대화, 사진들. 판사도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명백한 불륜이네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9,500만 원, 재산 분할 50%,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을 갖기로 했어요. 한지우에게서도 위자료 2,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총 1억 2,300만 원.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시작한 일이었죠.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적응했고 카페도 잘 되고 있고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차를 정비소에 맡기려다가 블랙박스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경고를 본 그날을요. 만약 그날 그냥 넘어갔다면 저는 아직도 속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진실을 보여줬어요. 3시간 28분짜리 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로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요. 블랙박스에, 휴대폰에, 컴퓨터에.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블랙박스 덕분에 진실을 알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진실을 알고 당당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니까요.